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 대표 이손규입니다. 오늘은 1950년 7월 31일 하동전투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군 육사단은 이민군 3사단, 4사단, 6사단이 같이 서울에서 천안까지 와서 천안에서 이렇게 온양으로 해서 이렇게 장항으로 해서 군산, 이리, 남원, 구례, 광주, 목포를 아무 조항 없이 휩쓸고 7월 27일 아침 8시 45분에 이제 하동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국군이 없어요. 국군 5사단이 이제 광주 있었는데 5사단이 문산으로 가가지고 다 전멸돼 버려서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없기 때문에 굳이 이민군 육사단이 갈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이제 싹 쓸고 이렇게 일개 사단이 싹 쓸고 이렇게 이제 순천으로 이제 집합을 한 거죠. 그리고 순천 위에 이제 하동으로 이제 7월 27일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워커는 인민군 육사단이 천안까지는 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잘 못 찾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리에 나타나서 이리에서 이제 일개연도는 광주 목포에서 가고 일개연도는 남원으로 해서 이제 내려가는 것은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를 막아야 될 텐데 막을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벌써 얼마나 빨리 왔는지 7월 31일 날 7월 이렇게 7월 25일경에 이렇게 하동으로 왔다 하는 것을 알고 워커가 이제 미 24사단 다 이렇게 전패 참편 19연대를 29연대다가 이제 이렇게 합해가지고 29연대 3대대를 배속식에서 이제 19연대를 배속식에서 하동을 막으라 하고 이제 하동으로 이제 보낸 것이죠. 7월 22일 새벽 12시 30분 미 29연대 3대대와 최병덕 육군 소장 참모총장이죠. 일개 대대가 진주를 출발하여 27일 아침 8시 45분 쇠곡에 그러니까 하동에 가면은 구례에서 하동으로 해서 진주 넘어가는 고개가 있더라고요. 한 200고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를 쇠곡이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를 이제 거기서 이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최병덕은 일개 대대 말이 일개 대대지 일개 중대도 안 됩니다. 그리고 통역을 하라고 그래서 최병덕이가 그 임무를 맡고 이제 거기를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이 최일선에 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이용준 장군도 편선사령관으로 호남으로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전쟁 나면은 최전방에 가서 싸우라 그런 말이 없어요. 부산으로 편성관 사령관은 최병덕을 보내는데 신성무가 최병덕한테 명령서를 보내는데 명령서 내용이 최전방에 가서 싸움을 전쟁을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써졌다고 그래요. 최병덕이가 이 명령서를 받고는 신성무가 나를 최전방에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알고 그 명령서를 이종찬 장군한테 그걸 보였다고 그래요. 이종찬 장군이 그걸 보고 최병덕한테 줬더니 최병덕이가 그 명령서를 불을 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명령서를 이종찬 장군이 자기 회고록에 썼기 때문에 오늘날 신성무가 최병덕한테 명령서를 보낸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명령서 핵심은 최병덕은 이렇게 서울의 참패를 당해서 최전방에서 싸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써서 최전방으로 가서 싸우라. 이 명령서래요. 그래서 이제 최병덕이가 부산에서 집을 다 정리하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29연대하고 같이 지금 하동에 육군 소장이 참모총장을 한 사람 최전방에 간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무가 최병덕을 죽이려고 최전방에 가거라 한 명령서입니다.
그러면 신성모가 최병덕을 왜 최전방으로 보내는가? 최전방에 보낸 이유는 첫째, 한강 다리를 빨리 끄는 이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국회에서 최병덕에 대해서 문책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허술하게 방어진출에서 3일 만에 4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느냐? 두 번째는 왜 빨리 끊느냐? 왜 서울 시민은 피난을 안 시켰느냐? 이런 것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최병덕을 가지고 따지면은 최병덕이가 결국은 간첩이었다는 것이 들통나고, 최병덕이 간첩이면은 최병덕을 임명한 이승만이나 최병덕을 추천한 사람 신성모,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최병덕을 죽여야 더 이상 말하라는지 입을 다물지. 그래서 최병덕을 죽여두겠다. 그래서 신성모가 최병덕을 죽이려고 최전방에 가서 싸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명령서를 내려가지고 지금 최전방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모가 최병덕을 전방에서 전사시켜가지고 입을 다물어서 4일 동안 서울 점령한 이유, 그리고 한강 다리를 빨리 끄는 이유, 그리고 서울 시민들을 피난시키지 않은 이유, 육개사단이 중매된 4만 명이 죽은 이유, 그것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국회에서 질문하면은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미리 깨끗이 정리를 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최병덕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전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9연대가 이제 최병도 같이 이제 굴에서 진주 넘어가려면 하동을 거쳐야 되는데, 하동에 조그마한 고개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9시경에 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인민군이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민군이 국군 복장을 하고 미군 복장을 하고 이제 양쪽 두 줄로 종대를 해서 이제 고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민군이 이제 남한에 와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 미군 복이 많고 한국 옷이 부평에서 많으니까 우선 입히고, 그리고 의용군이 있어요. 의용군이 40만인데 40만을 군복을 입히려니까 부평에서 국군이 입담하는 옷, 그다음 미군 옷, 그걸 다 입혀가지고 이제 인민군 복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국군 복장을 해가지고 이제 전방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방에서는 국군복도 있고 또 미군 복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복장이 이렇게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건 모자예요. 국군은 전부 다 철모를 쓰는데 인민군은 이제 철모가 아니고 헝겊으로 된 모자예요. 근데 거기에 별표 있는 모자를 쓰고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군 복장, 미군 복장을 입고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일개 중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병덕 소장이 이들한테 아군인지 인민군인지 식별하지 못하고 적군이냐 아군이냐 물어봤어요. 참, 이런 참모총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부하 보고, 야, 저거 오는 것이 국군인가 인민군인가 좀 알아봐. 그래서 자기 대대 정도, 중대 정도 들어갔으니까 자기 부관이나 자기 이제 부하 보고 시기하지. 그리고 자기는 뒤에 있어야지. 제일 앞에서 물어봤어요. 만약에 인민군 같으면 그냥 다닥 쏴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최병덕은 병기장구 출신이라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중대, 대대, 연대를 쥐한 일이 없고, 이런 사람이 세상 10만 대군을 이끌고 6.25를 막았다는 것은 상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무능한 참모총장을 임명해서 10만 대군을 가지고 인민군을 막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한 번도 전투 경험이 없고 중대, 대대, 연대장을 해서 군 지휘한 일도 없는 그런 장군이 돼가지고 참모총장을 한 거죠. 여기서 국군이냐 인민군이냐 물어보면은 국군이면 좋은데 인민군 같으면 다닥 쏴버리면 죽어버리는데, 그걸 부하들한테 시기하지 앞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앞에서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죠. 거기서 이제 머리통 맞고 가슴 같은 게 총 맞아갖고 거기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전사한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큰 기념탑을 해놨어요. 최병덕 기념탑을. 그리고 거기 가서 비문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히고, 그리고 기념탑을 만드는 사람들 뒤에다가 이름을 쭉 적었더라고요. 읽어보면 참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최병덕 소장이 거기로 이제 죽고, 거기 이제 이민군 일개 중대가 막 앞에 있는 미군 국군 막 쏘아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많이 죽었죠. 그리고는 이제 29연대로 이민군이 이제 싹 포위해가지고는 박격포로 막 집중으로 공격하니까 58구찌는 고개도 아니면 뭐저 높지도 않죠. 집중으로 공격하니까 뭐 그냥 견디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모또 대대장도 다리가 부러지고, 레이블 부대대장도 정부장교도 부상당하고, 무전차량, 항공 지원 받으려면 무전차량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공군하고 이제 연락을 하는데 무전차량이 박살나버려 갖고 미 공군이 빙빙 돌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29인이다 3대대는 포위가 돼 갖고 그냥 전멸을 해버렸죠. 그리고 모또 대령은 뭐 사리 대야간 지휘를 맡겼는데, 그리고 즉시 진주 후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7월 28일 날 이제 진주에서 미 29연대 3대대를 점검을 해보니까 인민군 포위를 당해가지고 진주로 도망친 병사는 354명, 전사 2명, 부상 52명, 실종이 반절이요. 살아있는 사람이 350명, 지금 실종된 사람이 349명. 그 중에서 318명이 시체로 발견됐어요. 얼마나 집중으로 공격을 당했는지. 그리고 100여 명이 포로가 되었고, 3개 중대장 중 다 실종되었고, 그리고 30대 차량과 중화기 및 통신장비 다 인민군에 다 바쳐버렸죠. 그래가지고 7월 28일 날 미 27연대, 19연대, 29연대 1개대가 되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29연대가 이제 진주로 이제 다 도망쳐버려서 진주로 갔죠. 그러고 보면은 인민군이 지금 이제 육사단이죠. 육사단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민군 육사단은 김포를 점령했다가 김포에서 이제 영등포에서 천안에서 이렇게 온양으로 해서 장항으로 해서 이리로 해서 광주, 구례 해서 순천으로 집합해가지고 이제 하동전 때에서 이제 29연대를 작살내고, 하동에서 이제 진주로 집결해서 진주를 28일로 점령을 딱 해버렸죠. 7월 29일 인민군 육사단은 진주 앞 10km 지점까지 접근했으나 미 폭격기 때문에 낮에는 이제 공격을 못하고 밤에도 이제 육박전을 해가지고 이제 미 29연대를 그냥 작살내버렸죠. 참패시겠죠. 7월 30일 아침 6시 인민군 육사단 2기연대가 전차를 앞세워 사천읍을 점령하고, 미군 배후를 이제 공격하니까 오후 4시 이 야전포로 막 공격하니까 미 29연대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밤에 7월 30일 밤에 이제 마산으로 이제 후퇴를 해버렸죠. 그래서 육사단이 7월 30일 날 이제 이렇게 진주를 딱 점령을 했죠. 그러면 29연대가 이제 마산으로 철수했는데 29연대가 엄청나 반절은 다 죽은 거예요. 전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포고 뭐고 그냥 다 참패된 거죠. 그러면은 육사단이 바로 이제 마산으로 갔으면 꼼짝없이 마산 점령하죠. 마산에서 조금은 창녕이죠. 창녕에서 곡사포로 쏘면 이제 부산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계속 곡사포로 이렇게 쏘아대면은 미군이 상륙을 못해요. 부산 이렇게 해변가에서 이제 상륙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좀에 가면 이제 김해 나오고, 김해는 창녕에서 더 부산에 가깝죠. 김해만 가면 뭐 난리 나죠. 김해에서 조금 부산이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7월 30일이면 이제 끝나버리죠. 그런데 7월 30일, 8월 1일, 2일, 3일, 4일, 5일 계속 미군은 이제 특수부대, 해병대, 보병들이 막 상륙을 하니까 7월 30일, 7월 8월 1일, 2일까지만 부산만 점령하더라도 이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육사단이 진주를 점령하고 또 먹고 자고 노는 거예요. 진주에서 부산은 48km입니다. 곡사포 사정거리가 40km거든요. 문제는 상처투성이 참패를 당한 3개 연대 외에는 부산까지 병력이 없어요. 3개 연대라고 했자 19연대, 29연대, 그런 패잔병들, 그리고 반절 이상 보병이 이제 죽은 사람들, 이렇게 포도 다 이렇게 반절 이상 파괴된 거, 그런 29연대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부산만 점령해버리면은 미군이 이제 더 이상 상륙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보급도 차단되고 그러면 낙동강에서 싸우고 있는 포항, 영산, 영산, 그다음 저 안강, 그다음에 저 영천,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영산, 뭐 마산 그냥 싹 다 끝나죠. 보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미군은 결국은 포항으로 해서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죠. 국군도 후퇴하고.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육사단이 진주를 점령해놓고 또 먹고 자고 노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지금 이민국 육사단 진주 점령 후에 며칠 새 이제 결정될 건데 최대 이제 대한민국 위기였죠. 그런데 진주를 점령하고 이제 먹고 자고 노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공격을 했으면은 부산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었는데 참 인민군은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먹고 자고 노는 것이 결국은 참패 원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